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 신상열 소장입니다. 온라인 법인사관학교 드림팀을 5월 13일부터 했어요. 5월 13일부터 했고, 제가 이제 첫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20일에는 우리 이제 길재우 지사장이 강의를 하고요. 이 법인사관학교가 오프라인으로만 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좀 기획을 해봤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 5월 13일 강의도 역시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 좀 뒤늦게 신청하신 분들이 또 강의를 들을 수 없냐? 5월 13일 강의 놓쳐서 어떡하냐? 라고 해서 다시 앵콜 강의를 요청했으나, 저도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들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번 지나간 거에 미련을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좋아하는 배우, 이병헌. 네, 이병헌이 연기로 모든 걸 다 덮은 배우 아닙니까? 연기로는 절대 깔 수 없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내부자들에 나오는 대사 있어요. 떠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리고 추억은 가슴에 묻고 떠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려. 딱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거는 자꾸 이제 기억을 더듬으면은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 지나간 강의는 과감히 잊어주시고 이제라도 있을 그 좋은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나중에 다시 또 할게요. 제가 5월, 6월에는 좀 바쁘고 7, 8월 되면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제 법인사관학교 홍보를 좀 하고 그리고 제 강의를 벤처기업 위주로 벤처기업 확인 위주로 짧게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길재우 지사장님이 그래서 요 화재보험과 단체보험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좀 멋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업장 리스크 관리를 통한 소득 창출. 네. 굉장히 옛날에 힘들었나 봐요. 어제보다는 더 편한 오늘의 영업. 이건 맞는 얘기죠. 그리고 대표자와 계속 만나고 싶다는 거죠. 네, 공장화재 전문가. 그리고 이미 가입되어 있는 공장화재 보험 4개로 가져오기. 네. 뭐 영업의 세계가 이런 거죠. 그죠? 뭔가 뺏고 뺏는. 네. 그리고 단체보험 전문가 되기. 이미 가입되어 있는 단체보험 4개로 가져오기. 네. 요게 이제 포인트군요. 이게. 남의 계약 깨고 내 걸로 가져오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정글의 세계에서. 네. 요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다음 주 강의고요. 네. 제가 오늘 리뷰할 것은 이제 5월 13일에 했던 벤처기업 강의.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벤처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벤처기업은 이제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에 도전하는 이제 중소기업들인데요. 제조업 및 IT가 주된 대상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특허를 보유한 타 업종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원도 병원도 벤처기업이 가능해요. 병원도 벤처기업이 가능하고요. 도소매라고 해서 벤처기업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도소매도 벤처기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기술 특허라든지 이런 특별한 것들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유효기간은 3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벤처기업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을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 세제 혜택도 자,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뭐냐면 5년간 5년간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0% 감면받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창업 3년 이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창업 3년 이내 받으면 창업 중소벤처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창업 중소벤처기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5년간 법인세 50% 감면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지금의 기존 기업이 이미 3년이 넘었다. 뭐 7년, 8년 이렇게 됐다 그러면 신설 법인을 설립을 해서 예, 벤처기업을 창업 3년 이내에 받고 법인세를 감면받고 매출을 조금은 이전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테크트리를 타는 것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75%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상당한 이제 장점이 되기 때문에 이 취득세 75% 감면 그래서 이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벤처기업을 그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에 맞게
시기에 맞게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것을 상당히 현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책자금 우대인데 이게 보시면 중진공, 그다음에 기보, 신보 들어갈 때 벤처기업이냐 아니냐를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진공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 체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R&D 사업 및 정부 지원 사업 진행 시 가점인데 벤처기업이 있으면 이노비즈, 메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이렇게 1점씩 가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점이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그러니까 남들은 가점을 갖고 들어오는데 나는 안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발 선상이 다른 거야. 맞죠? 출발 선상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R&D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심한 시기에는 이 가점 1점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당락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달 등록 및 병역 특례 가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안 써 있지만 기업부설 연구소 있죠. 원래 기업부설연구소가 인적 요건이 3명이에요. 근데 벤처기업이 있으면 2명으로 요건이 완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벤처기업이 있어야 이노비즈가 있어야 특허 우선 심사가 돼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특허 우선 심사에 벤처기업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각종 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기타 정부 지원 사업들 있잖아요. 이 벤처기업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선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한도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벤처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벤처기업의 유형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혁신성장 유형이고요. 이 혁신성장 유형이 사업계획서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혁신성장 유형이 뭐라고요? 사업계획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잘 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벤처기업 할 때 특허가 없으면 물론 특허가 없어도 벤처기업이 선정된 사례가 있어요. 저 역시도 있고요. 예, 하지만 특허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이 혁신성장 유형에 선정이 될 수 있고요. 연구개발 유형 같은 경우에는 5% 이상의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있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이 연구개발비가 5% 이상 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창업 3년 미만일 경우에는 요걸 비율을 미적용한다라는 조항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벤처 투자 유형인데 적격 투자 기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VC는 안 되고요. 민간 VC들 안 되고 이제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이렇게 이제 적격 투자 기관으로 등록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 등록된 곳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투자를 받게 되면 있는 금액 아닌 5천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다? 혁신성장 유형이다. 근데 혁신성장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던가 연구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기술을 우리가 끊임없이 개발하고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다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혁신성장 유형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 특허는 어떻게 보면 필수 사항이다. 반드시 이제 패스냐 페일이냐 그런 건 아니지만 있어야 대부분은 선정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벤처기업 확인 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하고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허나 연구소가 없다 그러면 매출이라도 많이 일어나서 그게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상품의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매출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라도 증명을 하셔야 벤처기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혜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창업 3년 이내 받은 게 50% 감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등록세가 이제 취득세가 75% 감면 그리고 재산세가 50% 감면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혜택이 이제 법인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감면인데 자 하나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이 부분에는 안 나와 있는데 벤처 투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벤처 투자 소득공제.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라는 법인을 설립을 해요. 이게 이제 자녀법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특징법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요 기업을 벤처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벤처기업을 만들고 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가. 그러면 소득공제를 3천만 원까지는 100%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자기 법인에 투자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자녀 법인이어도 상관없고 그 자기 법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른 기업, 다른 법인에다가 다른 벤처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망할 수가 있거나 원금 손실이 있잖아요. 자기 기업이나 자녀 기업은 그러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 본인의 기업 그리고 또 자녀의 기업을 벤처 기업으로 만들어서 투자 소득 공제를 받는 그러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자 벤처 기업의 하나의 혜택 중에 하나다. 그래서 3천만 원까지는 100%, 5천만 원까지는 70%, 그죠? 그리고 5천만 원 초과는 3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면은 보증한도 우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취득세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입지와 관련된 거고 아까 우선심사 제가 말씀드렸고 인력 기준 하나 말씀드렸고 여기에 이제 제가 투자, 소득, 공제까지 이렇게 말씀드렸고 요거를 자연스럽게 이제 본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자녀 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전하면서도 자기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보시다시피 혁신선장 유형이라는 거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얘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유형 참고하시고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이 혁신성장 유형의 사업계획서 쓰기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 강의에 벤처기업 관련해 갖고 이 혁신성장 유형 사업계획서 쓰기 강의가 있어요. 예, 그 강의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역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처기업 실제 진행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실크 인셈이 스크린 인쇄업인데 이게 이제 가산에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좀 오래됐어요. 2009년이에요. 2009년이었고 등록된 특허가 한 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왜 했냐면 정부 R&D 지원 사업을 할 때 가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메인 비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진행을 해가지고 가점을 1점씩 이렇게 얻어서 1점씩 얻어서 이렇게 해서 2점을 가점을 넣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R&D 지원 사업에 이제 5월 달이잖아요. 6월 3일까지 기술혁신 개발 사업 과제가 있어요. 6월 3일까지 접수 마감입니다. 그래서 요 과제에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가점을 미리 확보하고 정부 R&D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회사인데요. 역시 또 이 부분도 혁신성장 유형인데 보시면 자, 요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연구 전담 요원, 그다음에 특허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 있어야 되고 요 기업은 보시다시피 매출 자체도 많고 이제 상시 근로자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또 선정이 되었던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연구소는 없었으나, 이제 등록 특허가 굉장히 많았었던, 그리고 매출도 좀 부족했으나, 이렇게 해서 특허가 있기 때문에 혁신성장 유형으로 벤처기업이 발급된 사례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많이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예요. 벤처기업이 탈락을 했어요. 탈락을 했을 때 이의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반반이다. 실제로 저도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례가 있고 이의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다양한 그 추가적인 서류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경쟁사 대비 자사만이 갖고 있는 차별적 우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제한한 빅데이터와 AI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 이렇게. 그리고 플랫폼의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인 특징과 장점. 그리고 현재 서비스를 진행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서류가 다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추가 서류가.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혁신 성장 유형으로 할 때보다 더 많은 서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기업은 2022년 아직 3년 이내죠. 그래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이의 신청하여 선정된 사례들은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다만 이 이의 신청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서류가 들어간다는 거, 그 점은 유념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반 수도권이 아니면 다른 이제 지방 창업 기업들은 어차피 창업세액 감면을 받아요. 그러나 수도권 과밀업체권 내 소재 기업은 벤처 기업을 받아야 창업 감면을 받죠. 법인세를. 그래서 그렇게 벤처 기업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감면 아까 이야기 해드렸고, 그러면 아까 R&D 지원 사업 이야기 해드렸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득공제 활용할 수 있다. 3천만 원까지는 몇 프로? 100%. 3천에서 5천까지는 몇 프로? 70%. 그 이상은 30%.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그거를 가족법인, 특정 법인을 벤처기업으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가업 승계까지 염두에 둔 플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이제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취등록세 감면은 받으시나? 자,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업체권역은 자,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 중과세가 됐을 때 9.4%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예, 9.4%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농특세를 빼고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부동산 가격이 100년이 아니라 100억이겠죠. 예. 항상 오타가 있습니다. 자, 100억이고요. 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9.4%인데 8%로 이거 빼고 8%로 계산해 보면 사실은 이제 취득세는 얼마냐면 수도권 가밀업체권역 증과세를 적용하면 8억이 되는 거죠. 8억이. 8억이 되는데 벤처기업을 인증을 받아볼게요. 자,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자, 취등록세 가면은 75%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8억에 75%를 계산을 해보세요. 8억 곱하기 0.75 하면은, 여기 이제 6억이겠죠. 그 6억을 감면받으면, 이제 결국에는 2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노비즈가 있네요. 이노비즈의 장점이 뭐냐면, 오늘은 이제 이노비즈 강의라 제가 안 해드렸는데, 이노비즈의 관점이, 이노비즈의 혜택이 뭐냐면 과밀억제권 중과세 면제입니다. 과밀억제권 중과세 면제예요. 그러면 이 중과세 면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취득세가 몇 프로가 돼요, 여러분요? 4%가 됩니다. 취득세가 4%가 돼요. 100억에 4%면 얼마죠, 여러분요? 100억에 4%면 4억이잖아요. 그래서 이노비즈로 먼저 이렇게 해서 이노비즈로 4억이 되면 여기에서 또 75% 감면을 받잖아요. 4억에 75%면은 3억이에요. 맞죠? 그러면 결국에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네, 1억. 그러니까 이노비즈로 먼저 중과를 면제하고 그 다음에 투스텝 두 번째로 벤처로 취득세 감면을 75%를 또 받은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1억이다. 근데 어떤 지자체든 다 이런 건 아니고요. 실무적으로는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네, 실무적으로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 벤처기업의 출자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가 3천까지는 100%, 5천까지는 70%, 5천만 원 초과는 30%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2억 5천만 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했을 때의 세액 감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소득세율은 40%로 가정을 해보고요. 소득세율은 40%로 가정을 해보고 투자 금액이 3천만 원까지는 100%. 그럼 소득공제율은
이제 100%니까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3천 이상은 2천, 3천에서 5천까지 여기 이제 0.7이겠죠. 70% 가면 70%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억. 요거는 이제 30%가 되네요. 이렇게요. 여기 0.3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 요 부분이 이제 소득 공제율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소득 공제율이다. 그러면 이제 소득 공제가 계산이 나오죠. 여기는 3천이고 여기는 1,400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걸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6천만 원이 되네요. 6천. 그럼 9천. 그러니까 요거 더하면 9천. 그 다음에 1,400 더하면 1억 4백이 되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세율이 40%라 그랬으니까 0.4, 0.4, 0.4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1,200만 원. 여기는 이제 560만 원. 세 감면이 여기는 2,400만 원. 이거 다 더하면 이 구간별 이제 세 감면이고요. 자, 요걸 다 세금 감면, 요걸 다 더하면 이제 4,160만 원이 이제 총 세금 감면액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억 5천만 원 투자했을 때 이렇게. 자, 물론 원금은 어떻게 돼요? 예, 손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녀 법인에 투자하면 손실의 우려는 없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벤처기업의 확인에 대해서 짧게 한번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것들을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이 필요한 기업들, 그리고 또 벤처기업 인증, 그리고 기업 인증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경영 컨설팅으로 성공하시고 싶으신 분들, 저희 법인사관학교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그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래자산관리연구소 이렇게 이제 오픈 채팅방을 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올 수 있고 코드는 0208입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런 이제 기업 인증이라든지 정부 자금 조달, R&D 지원 사업들에 대한 어,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 저희와 함께 성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시고 또 어, 저희와 또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를 다 보신 분들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여기 써놔야지. 써놔야지. 자,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는 센스를 좀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